자치분권이라 함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접돼 있고 또 각 지역의 특색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이런 전체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이 실현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삶 자체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 참여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알고 또 주민이 요청하는 것을 또 가장 잘 실천할 수 있고 이게 중앙 집권적인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문제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자치분권이고, 과거에서는 중앙에서의 권력을 지방으로 옮기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내 가까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민주주의를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것.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잘해야 비로소 시민주권이 뿌리내리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그분들이 쓰면서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동네 일을 결정하는데 내 동네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동네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치분권은 우리 민주당의 오래된 역사이고 전통이면서 가치이고요.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태동시킨 당이 바로 저는 우리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가장 강력한 내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는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시켰고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철학을 갖춘 지도자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평화, 자치분권 그리고 경제발전에 기반을 닦는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하겠습니다.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서 자치분권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자치 본령이요. 지방자치가 바로 민주당인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다양성 가운데 피어나는 그 창의성, 이런 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 도, 군, 구청으로 이렇게 넘겨가면 그게 금방 우리 국민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과 분권, 이 정책은 아주 획기적이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과가 날 것입니다. 이 자치분권의 기본 틀을 저는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 1.0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우리가 하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꽃을 피우셨고 또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사실상 자치분권이 만들어낸 그런 정치인이다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필요하다면 개헌에 이르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법안,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때가 왔다. 지방의회가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헌법 117조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 모인 세금을 이자 붙여서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이 자치 분권을 통해서 지도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시장도 바꾸고 그리고 생활 환경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될 것이 여전히 많이 있죠. 단계적으로 이양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재정적인 권한도 좀 넘겨서 재정적인 어떤 재량권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뤄낸다면 자치분권의 꽃은 활짝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개는 다 중앙정부나 국가에다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면밀하게 제도나 시스템들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 우리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어떤 상호 존중의 입장을 널리 이렇게 이해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도 지방 재정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입법 재량권을 확대하고 또 다양한 참여제도와 풀뿌리 시민단체 지원 등 주민 참여제도 등을 강화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우리 민주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산업부터 시작해서 복지, 의료, 또 교육 이 모든 것의 틀을 각 지방의 도시와 농촌에 이렇게 실제로 잘 분산시켜갈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제일 큰 숙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출산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는 것은 이 지역의 불균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 전략에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보다 더 완벽한 수권정맥이 되기 위해서 여러 민생 현안과 이 골목골목 우리가 더 세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